무늬목을 한 보드랑 필름을 붙인 보드를 클라이언트한테 들고 가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라고 하면은 필름을 만지시면서 이게 나무네요. 아 진짜?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오늘은 이제 외장재를 했으니까 오늘은 내장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주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외장재 탑5 지난번에는 탑6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6개가 나오고 오늘은 5개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를 우선 선정을 해볼 텐데 우선 그 범위를 한정을 하자면은 주택에서 이제 바닥재도 있고 천장 그다음 벽이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바닥재는 좀 다르게 분류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천장하고 벽에 한정해서 주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위는 우선 목재, 5위부터. 원목. 목재 많죠. 목재. 옛날 집들은 진짜 목재 많이 썼고. 그 다음에 타일. 그러면 4위는 4위는 타일. 타일. 네, 타일. 그 다음에 3위가 뭐예요? 만약에 주요 공간의 마감재로 본다 그러면 필름이 맞을 거. 인테리어 필름이라고 하면 필름. 될 것 같아요. 예. PVC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원목을 안 쓰고 만약에 MDF를 바탕으로 놔두고 그 위에 필름 작업을 해서 나무 표현을 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시트, 거. 시트, 아, 시트, 시트지. 시트, 아, 시트지. 필름, 그건 그걸 벽지 우리 쪽에. 필름이라 그래요. 아, 벽지하고는 좀 벽지랑 다르다. 벽지랑은 또 다른. 아. 예. 뭐 성분은 비슷한데 그 취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 별개의 재료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2위는 뭘까요? 페인트. 페인트. 한국도 페인트를 많이 사용하는군요, 이제. 타일이 안 들어가는 집은 없을 그쵸. 거고. 근데 페인트는 많이 쓰긴 하지만 안 들어가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오. 지금 말하는 거는 뭐 방이든 거실이든 주 벽체를 말하는 거니까. 내장재. 대망의 1위는 그래서 벽지. 벽지. 아, 전통적으로 볼까 최근으로 볼까에 따라 1, 2위가 조금 차별은 되겠지만 최근으로 보자면 단연코 벽지일 거고. 아, 그래도 벽지. 그래도 벽지. 우리가 아까 단독주택 이야기했지만 사실 아파트까지는 포함한다고 포함을 봤을 한다고 때. 보고. 우리까지 오거나 이제 이 감독까지 하는 디자인을 별도로 맡기시는 분들은 예산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벽지가 1순위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건축 시장을 보면 그냥 벽지가 1순위라고 봐요. 벽지 안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는 순위 나누기가 좀 그건 좀 어렵겠지만 이따 이제 그렇죠. 하나씩 이야기하면 좀 되니까. 5위가 이제 목재였습니다. 목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요? 내추럴한 느낌들이 있다는,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 트렌드에도 보면 얼시 디자인이라고 EARTHY 그러니까 지구, 지구적인. 얼시 디자인이라고 좀 어. 따뜻한 톤을 나타내고 실제로 그 물성을 나타내는 걸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황토벽도 들어가나? 어때? 그래서 이제 일단 고가예요, 목재는. 수종도 되게 많고 저희가 막 쓰는 뭐 수종만 해도 뭐 이제 오크인데 떡갈나무, 뭐 단풍나무, 메이플, 그다음에 티크, 네, 애쉬. 애쉬 그죠. 애쉬는 이제 물풀의 나무고 아무튼 그런 류의 목재 종류가 느낌이 다 다르고 근데 하드우드하고 소프트우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내에 쓰는 것들은 이제 하드우드에서 가구도 짜기도 하니까 실제로 주택 내부에 들어가는 목재량은 꽤 되거든요. 최근 5년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원목을 쓰는 것들은 전통적으로 너무 멋지고 근데 단가가 비싸지니까 합판들 중에도 코어 합판도 있고 뭐 자작도 있는데 그냥 사실은 인테리어 내장용으로 쓰던 합판을 컬러들을 선별해서 그것도 수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을 선별해서 그 일반 합판을 그냥 약간 그 인더스트리얼하거나 뭐 좀 약간 그렇게 내추럴한 원목 자체의 느낌이라기보단 좀 러프한 느낌으로 쓰는 경우들이 요즘은 또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흰옥기 이런 흰옥기. 것도 그게 향기 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저희 집에 욕실 천장은 흰옥기로 돼 있거든요. 좀 이렇게 습기나 물이 닿으면 냄새가 나죠. 친환경이지 않아요, 목재는? 친환경적이죠. 네. 원목 자체는 친환경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드가 되면 또 본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유럽은 그런 게 굉장히 좀 엄격하고 그래서 원래 자작나무 합판도 다 등급이 있잖아요. 네, MDF도 E로 뭐 시작하는 등급으로. 그다음에 슈퍼 E 뭐 이런 등급이 있어가지고 본드에 대한 어떤 그런 성능 때문에 친환경성이 좀 등급이 달라집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이케아가 지금 요즘 발길이 많이 끊겨서 뭐 축소를 한 해 만에 하는데 이케아가 그래도 버텨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케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가구나 뭐 장이나 이런 거에 이제로 등급을 쓸 일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이케아가 이제로를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을지로나 다른 가구 매장을 가도 다 이제로를 쓴다고 막 이제 고객들을 설득을 하는데 만약에 이케아가 빠지면은 다시 그 마이너스가 이전으로 되나? 돌아갈 거다. 그러면 비용은 어때요?
비싸다고 봐야죠. 네, 천연우드는 단가가 되게 높은 편이죠.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는 비용으로만 따지면 몇 위예요? 한 네. 1이겠다. 비싸구나. 원목이라는 거. 원목이라 네. 그러면 그 정도. 그래서 많이 못 쓰는 것도 있나?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4위 타일. 타일. 네, 타일은 어떤 놈인가요? 좋은 놈이에요. 타일이 예전에는 되게 기능적으로만 쓰였던 그런 재료죠. 왜냐하면 부엌하고 물을 써야 되거나, 욕실하고. 예, 뭐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거. 예, 닦기 좀 편하니까. 근데 거기 요즘에는 오염이 덜하니까. 요즘에는 이런 무늬를 가공할 수 있는 게 되게 자유롭다 보니까 타일이 대부분 다 찍어내거나 프린팅이 가능하니까 점점 타일 사이즈가 저희 지난번 시간에 외장재에서도 얘기했지만 타일 사이즈가 커지면서 벽지나 뭐 보드류를 대신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고급자재화 돼가는 그러면서 사용 용도처가 넓어지는 그런 게 요즘 추세처럼 변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닥재가 아니고 벽재로 쓰일 때는 이제 포인트 정도로 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얘는 고가를 적용하기가 거부감이 덜하다. 목재보다는. 요거 정도, 요면 한 번 정도 쓸게요. 라고 이제 협의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이 타일이라는 게 그동안은 주거 공간에서 많이 쓰이기보단 대접받는 공간. 예를 들면 호텔 로비. 예, 호텔 로비, 뭐 백화점의 그런 어떤 큰 공간, 대형 공간들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집에서 조금 더 분위기를 좀 시프트하고 싶으실 때 큰 타일에 대한 선호도가 좀 되게 강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사이즈 큰 거는 그럼 어느 정도 나요? 요즘에는 뭐 박판 타일이면 1,500에 3,000까지도 나오고 그래요? 예. 중간 매지도 없애고 싶은 그 욕구들이 많아지니까 얇게 해서 아예 2,400이나 일반적인 주택의 층고 사이즈를 야, 커버하는 그럼 한 사이즈의 층을 그냥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예. 거네. 저도 최근에 그거 박판 벽체에다가 설계했다가 네. 하여튼 마지막에는 포기했어요. 음. 왜냐면 이게 뒤에 주택이- 하지틀도 제대로 그쵸. 잡아야 아니 근데 저는 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뒤에 이제 페인트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스터드 세우고 석고보드 하고 또 퍼티 뭐 올 퍼티에서 갈아내고 페인트 하는 게 비용이 고가니까 맞아요. 골조에다가 뭐 어차피 이렇게 하나씩 걸면 턱턱 되니까. 붙이면 네. 이게 더 저렴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뭐 문들이 막 있고 그러니까 박판도 다 잘려서 들어가더라고요. 네. 층고는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워낙 또 고가로 받고 또 스위치 콘센트 이런 것도 다 집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다 잘라 넣더라고 파서 넣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긴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원하는 사이즈는 거의 건축주가 원하는 사이즈는 거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되네요, 얘는. 그러니까 요새는 그 박판 세라믹 패널이 냐 근데 아니냐로 이야기 근데 나는 거. 아파트가 요즘도 높아지는 추세라 2,450도 나오는 추세기 때문에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층고가 더 높다고요. 그 얘기 하려면 아파트를 밑밥 깐 거는 아, 미안해! 알겠는데 미안해. 단독주택은 더 높아진다. 지금 내가 설계하고 있는 게 3,400이야. 네트로만. 이런 걸 쓰자고 했는데 그럼 줄줄이 하나 생기는 거지. 새로만 생각했다가 이제 층고를 뭐 낮출 수 없고 그러면 꼭 얘를 써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줄눈이 항상 그게 좀 보기가 싫으니까 그냥 한 판으로 딱 가면은 와 그 한 장이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전에 인조 대리석은 결국 20mm예요 두께가. 네. 20mm 두툼해요. 요새는 그걸 얇게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포세린 타일 10mm로 쫙 가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순서가 원래 예전에 인조 대리석 네.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드 스톤 해가지고 좀 더 강화돼 있는 거. 네. 그러다가 저는 포세린 타일이 있고 아. 최근에 좀 고급 주택에서 오히려 거기보다 나는 더 할 거야 해서 천연 맞아요. 대리석으로 천연 요새 대리석이 가장 유튜브 고급이긴 같은 데도 하죠. 보면은 네. 그렇더라고. 타일은 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는 그 포멀한 사이즈의 타일은 쌀 것 같은데 이제 사이즈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비싸지고 그거를 또 운반해야 되니까 운반 비용도 높아지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정확합니다. 이게 그 해배당 단가도 높아지지만 부수적인 취부하는 인건비가 배 이상으로 들어가요. 아까 그럴 콘센트 것 따는 같아요. 것만 해도 네. 이게 네. 엄청 근데 하나에서 구멍 하나 내고 그 깨지면 이제 그치.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탑5 중에서 비용으로 따지면 타일은 몇 위나 될까요? 타일이 목재 목재보다 다음? 더 비싸지 않을까요? 목재보다 비싸질 수도 쌀 있어요. 때 아, 네. 그래요? 타일이 타일이? 네, 사이즈가 사이즈가 커지면은 커지면은? 그 부수적인 비용을 포함하면 목재 이상이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좀 그냥 딱 작은 고스가 타일들, 작은 사이즈 타일들은 양면 원목이 반면. 좀 더 비싼 확률이 네,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흰옥기는 보통으로 쓰는 우리 그 타일은 보다 비싸지 흰옥기가. 근데 거기에 한 판짜리 쓰겠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지. 그냥 부류적으로 최상이냐 상이냐 중이냐라고 봤을 때 목재랑 대형 타일은 최상이다. 네.
저희가 그 비용을 막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사실 내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은데 이게 사이즈에 따라서 뭐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막 뒤에 천차만별이라서 네. 이렇게 저희가 그냥 5개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그 그거 하나. 부분을 좀 타일은 말씀을 드립니다. 작업자가 큽니다. 네, 엄청 크죠. 작업자가 뭐 이렇게 졸리컷이라고 해서 이런 커팅에 따라서 인건비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요. 목재보다도. 자, 그 다음에 3위인 인테리어 필름인데 저는 보통은 다 아나? 인테리어 필름 하면? 네. 네. 아, 뭐 다 안다며. 나만 몰랐구나. 아니 일반 집에서도 그냥 뭐 다이소 가서 필름지 정도는 한 번씩 뭐 붙여보는 싱크대에 한 번씩 예, 그 붙여보는 필름지예요. 그 아니, 필름지. 필름의 종류가 좀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진짜 필름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페트라고 하는 재료로 좀 더 두꺼운 필름을 발라준 거죠. 자, 그러면은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필름은 약간 대체재 성격이 있었다고 봐요. 그게 약간 보통 이제 목재 질감이 요새는 뭐 약간 타일 질감도 있고 프린팅 기술이 계속 발전해 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본드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해서 얘가 계속 발전해 와서 이제는 조금 고급 재료로 쓸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시트지 붙인다 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대체재라는 말이 맞는 게 나는 옛날에는 우리가 천장 틀도 다 목재를 원목, 썼었거든요. 원목, 다 목수가 와서 했거든. 음. 근데 그거를 다 해낼 수는 없으니까 벽지로 바뀌고 벽지 외에 나머지 것들 좀 포인트 되는 벽들을 이제 필름이 붙어 있는 대체재로 썼던 거죠. 그게 비용도 싸고. 네. 일단 기술력은 나무보다도 나무를 더 재현하고 이제는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것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필름이야, 원목, 무늬목이야, 뭐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은 1인 가구들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뭐 벽지를 바르거나 뭐 그러는 거나 아니면은 공간을 따로 바꾸거나 그러는 게 쉽지 않으니 곧 인테리어 쪽에서 쉽게 DIY라고 그러나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나와서 이게 좀 이렇게 붐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도 있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나중 일인 것 같아요. 벽지로 붙여져 있는데 내가 하나의 포인트 벽을 내 방을 꾸미고 싶어. 그래서 진짜 시트지 형태로 팔았던 거는 그건 DIY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시트지가 되게 뭐라 그럴까 성공한 서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네, 맞아. 잘 원래는 성장했구나. 잘 성장했구나. 오늘 바로 좋다. 아니, 원래 이놈이 잘 키우려고 키운 놈은 아닌데 스스로 잘 자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싼티가 많이 났는데 제가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는 법규가 한몫을 한 것도 같아요. 이게 나무가 많았는데 이게 법규가 생기면서 불연제를 써야 되다 보니까 불연 방염 이런 거. 방염을 대체할 수 있는 나무 무늬로 얘가 발전을 많이 해서 점점 프린팅 기술이 발달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는 무늬목을 한 보드랑 필름을 붙인 보드를 클라이언트한테 들고 가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라고 하면은 필름을 만지시면서 이게 나무네요. 아, 진짜? 라고 할 정도로. 정도까지? 여기서 무늬목이라는 건 천연 무늬목을 말하는 네, 그 정도로 필름의 두께감에서 생기는 엠보? 아, 그 정도까지 표현을 하는구나. 그게 훨씬 더 3차원 프린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나무 질감 오히려 더 네. 잘 표현하고. 오히려 더 석재 같기도 하고 비용은 그러면 어때요? 저는 굉장히- 되게 저렴한 걸로 인식이 많이 돼 있는 네, 상태라서. 제 생각에도 거의 보통 수준으로만 다 봤을 때 페인트 다음으로 페인트가 제일 싸고 그 다음으로 싼 재료 아닐까 싶은 아. 생각이 좀 들어요. 페인트보다 필름이 비싸더라고? 전체 구성으로 보면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자재 그거 단편만 제곱미터당 단가로 치면 제곱미터당 단가도 아. 그렇고 그 기술자가 시공하는 비용도 그렇고 근데 시간- 페인트보단 싸죠. 왜냐면 퍼티해서 페인트하는 걸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페인트 순수 페인트만 생각하면 우리는 섞어보드 위에 2번 근데- 퍼티해서 올 근데- 퍼티하고 도색하는 근데 거. 마찬가지로 필름도 하지에다가 그러니까 퍼티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똑같다고 보는 비슷하게 거죠.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인테리어 필름 뭐 비슷한 그런 거 아니야? 얘는 보드야. 네. 아, 인테리어 보드. 보드. 인테리어 보드 세계도 엄청 다양하니까 그건 좀 다르다고. 선호도는 어때요? 선호도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중간까지 레벨에서는 되게 선호를 하시는데 고급으로 올라가기에는 말고요. 저는 결국 이제 이 필름류는 아무리 업체에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냄새, 본드를 쓰거든요. 아. 그래서 그 본드가 사실은 좀 좋지 않아서 건축가들은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인테리어 필름은 우리나라 백화점 때문에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상업 공간 때문에 발전한 거라. 백화점에서? 네. 오.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시설이 그렇지 많이. 목재로 돼 있는 거를 전체 면적의 30%로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드를 쓰고 싶은데 제한에 걸리니까 그거를 나머지는- 대용할 아까 아. 얘기했던 방염 필름이 그거를 대체하다 보니까
점점 발전을 해온 거라 사실 주택에서는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은 네, 아무튼 재료이긴 하죠.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전체를 막 필름 작업을 하지는 않는 것 네, 같고. 맞아요. 2위 페인트. 페인트는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기 시작한 거는 몇 년 안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예전에도 고급 주택에서는 좀 많이 썼나요? 아니, 나는 사실은 한 단독주택 10개? 10몇 개 했는데, 딱 한 번 빼고 다. 페인트였어? 어. 오. 벽지는 그래서 쓰는 것 같긴 해요. 망가져도 괜찮은 빨리 수선 가능한 재료여서 선호를 하시는 것 같고, 페인트는 도리어 더 면이 맞아요. 한 면으로 다 같은 면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 형상적인 거에서 오는 느낌이 관리가 참 쉽지 완전 않다.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우선 그러면 페인트의 특징은 뭘까요? 줄눈이 없다. 네, 굉장히 고르게 한 면을 크게 뽑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쉽게 시공할 수 있다. 보수는 별개의 문제로 쉽게 시공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유지 보수가 쉽진 않죠. 근데 보통 단독주택을 할 때는 분체 도장을 해요. 그러면 페인트를 칠하는 게 아니고 분체 도장을 뿌리는 아, 거예요. 이걸 뿌리는 거예요? 에어리스로 이렇게. 아, 그렇게 작업하는구나. 네, 브러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논의했을 때 페인트 한다 그러면 최고급 망가보로 보잖아요. 네. 예, 거기에는 이제 퍼티라고 해서 그 석고보드는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조인트를 다 이렇게 메쉬망 미장해가지고 발라낸 다음에 또 한번 퍼티를 하고 한번 갈아내고 한번 칠해요 또. 그냥 또 갈아내요. 그냥 또 칠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굉장히 비싼 마감재고 벤자민 모어 페인트나 더 에드웨드 페인트는 심지어는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마셔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 안 마실래? 근데 안 마실래? 벤자민 모어하고 더 에드워도 천연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 페인트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비싸진 이유 그리고 안 쓰다가 많이 써진 이유가 결국 방금 말씀하신 두 회사 제품의 특징이랑 연관이 되게 큰데요. 원래 국내 지금 뭐 많이 쓰던 예전부터 많이 있던 뭐 사마, 노루 뭐 이런 제비 이런 페인트들이 입자가 외국 거에 비해서 좀 거칠고 내오염도가 좀 약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손으로 스치거나 발로 스치면 때가 되게 금방 타거든요. 그래서 지속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많이 안 썼는데 이 두 개 페인트의 특징이 알갱이 입자 자체가 되게 고르고 그러면서 코팅력들이 있어서 내 오염도와 내후도가 되게 좋아요. 이게 유지가 되게 길어진 게 한 몫을 하는데 페인트 가격이 국내 페인트에 비해서 세네 배 하는 꽤 많이 비싸졌죠? 그 사후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5개 중에서는 어느 정도 순위가 될까요? 꼴찌 같은데? 아니 근데 어.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 페인트는 벽돌하고 내가 비슷하다고 본 게 조금 오염이 돼도 막 필름이 찢기거나 벽지가 찢어지는 거는 못 참지만 이거는 조금 약간 닦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조명을 켰을 때도 그렇고 다른 재료보다 가장 순수하게 잘 이렇게 공간을 드러내니까 건축가들이 가장 선호하고. 비용은 어떤 것 같아요? 비용은 가장 쌀 수 있는 재료고 근데 단점을 굳이 2개 정도를 꼽아보자면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나 뭐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렇게 면이 크게 딱 읽히는 게 되게 좋잖아요. 비어있는 면을 만드는 게. 근데 이 페인트라는 재료의 입자 자체가 워낙 곱다 보니까 그 흰 벽을 정말 그 하지에 이렇게 울퉁불퉁함이 없이 만드는 그 하얀 벽을 만드는 게 되게 큰 스트레스예요, 사실. 특히 조명까지 비춰진다. 네, 그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재료고 두 번째는 특히 주거에서 쓰일 때 문틀이라든지 모서리 같은 데에 디테일에 조금 약한 면이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다른 돌이나 타일이나 필름 같은 것들은 되게 엣지를 딱딱 끊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얘는 아무리 뭐 에어브러쉬로 하던 롤링을 하던 액체들이 뭉치는 구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문을 열고 닫는 아니면 어딘가에서 마찰이 생기는 부분에 마모가 쉽게 생기면서 계속 좀 관리에 신경 쓰이는 때들이 꽤 많이 생기더라고요. 맞아. 페인트가 제일 얇은 재료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2가지가 좀 유일한 뭐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페인트가 비싸다고 해서 지금 5개 중에서도 꽤 비용이 나가겠거니 했는데 비용적인 거는 이 5개 중에서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벽지보단 비싸죠. 보통 그렇게 비교해요. 벽지냐 페인트냐 이 2개에서 공사비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그러면은 싼 거예요? 비싼 싸다고? 축에 속하는데 이거.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면은 상급이고 완성도를 상관없이 그냥 페인트만 하겠다 그러면 하루도 취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료. 아까 뭐 4리터가 보통 그 페인트 깡통 느낌 있죠? 그게 국내산 페인트가 친환경으로 봤을 때 한 3만 원 할 거예요. 근데 얘는 15만 원, 20만 원이 한 통이.
20만 아, 원. 해외 거? 그 칠하는 것도 얘는 거의 원액을 바르거든요. 물을 섞는데 이 외산 친환경 페인트는 그냥 발라야 되니까 그대로 그냥 양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내산 비싸다. 16리터인가 14리터짜리가 한 6만 원, 외산 4리터가 18만 원, 네, 20만 그렇게 할 원, 뭐 그 거예요. 정도 돼요. 선호도는 어때요? 선호도는 되게 좋아요. 아, 네. 단독주택의 경우는 높죠. 최고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장으로 하시는 건 어떠세요라고 하면 반대쪽에서 들려오는 대답에 10중 8구는 저희 금액으로 도장까지도 가능해요? 아, 요새는 그렇게 네, 됐지. 그렇게 대답하실 그럼 정도로. 목재랑 도장이랑 이렇게 하게 되면 목재가 더 높나? 목재로 전체를 다 한다 그러면 목재가 높을 거예요. 당연히 높지. 네, 근데 목재를 전체로 다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취향도 적죠. 거의 없을 거고, 목재는 부분적인 재료지만 얘는 전체적인 재료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 대우가 잘 없는 이유는 먼저 디자인을 먼저 제안하고 이게 흰바탕인지 나무 느낌인 건지 아니면 돌 느낌인 건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렌더링을 통해서 먼저 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목재를 써야 됩니다. 근데 목재가 힘들면 필름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가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시 그냥 인기수도 순위로 우리가 설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선정하는 방식에. 자, 그 다음에 대망의 1위, 벽지. 1위. 뭐 말이 필요가 없죠. 그쵸. 네. 짱이죠, 네. 벽지가. 벽지를 왜 짱이 됐을까? 그러니까 종이를 바르는 거예요. 네, 벽지는 그러니까. 종이 벽지가 있고, 근데 실크 벽지가 있고. 왜 벽에다가 종이를 바를 생각을 했을까? 종이 제일 싼 게 싼 네. 걸. 아, 뭐 싸고 진짜 우리나라 빠르고. 같은 경우도 뭐 흙벽이든 뭐든 네. 가장 뭐 이렇게 뭔가 싸바리 할 수 있는 게 네. 가장 좋은 거죠. 종이. 옛날에 우리가 신문지도 발랐었어.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그 얘기를 왜 했냐면 5년 뒤로 가지 말라고 아까 바닥에 했는데 콩기름 바르는 거야. 그게 아니라 벽을 우리가 옛날에 흙집이든 지금의 콘크리트 집이든 벽돌집이든 특히 벽돌집이나 이런 것도 그 자체로 우리가 등을 기대거나 자식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맞아, 투모를 맞아. 신문지로 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거는 시멘트 벽돌보다는 차라리 신문지가 낫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 종이류가 됐던 거는 비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벽지가 이렇게 한 유행을 탄 거는 이 벽이 한번 오염되면 옛날에 뭐를 다시 그 벽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니까 뭐랄까 우리 차 새로 사면 거기다 티셔츠 하나 입혀놨다가 빨래하는 것처럼 그걸 쉽게 다시 하기 교체할 위해서. 수 있는 어떤 재료로 이게 발전하지 그렇지. 않았을까. 인테리어적인 거지 진짜로. 네. 그죠? 인테리어적인 거지. 이게 종이 벽지냐, 실크 벽지냐. 이 두 개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종이 벽지는 살짝 숨도 쉴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주택을 지었을 때는 실크 벽지를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이건 완전히 비닐이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요. 아무리 좋은 거여도 하루 이틀은 냄새 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크 벽지가 먼저 외장재 얘기하실 때 징크 아닌데 리얼 징크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실크야. 네. 왜 실크라고 했을까? 실크는 말이 좋아 싱크지. 비단. 사실은 PVC거든요. 비단 벽지거든. 비용은 어때요? 싸지. 비용은 그래도 싼 편입니다. 가격에 비해서는 제일 절반 싼 이야기야. 거죠? 페인트에 비하면 절반. 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싼 축에 속한 부류로 돼 있죠. 엄청 빠르고. 종류도 다양하고. 엄청 다양하죠. 그것도 이쪽 시장도 어차피 이런 이 시트류의 상품이어가지고 이제 표현력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또 얘도 그런 것 같아요. 외부의 재료도 뭐 타일 같은 것도 다 사실은 이 디자인이 석재라든지 나무를 재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크 벽지도 결국 페인트, 그래서 회벽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맞아요. 그 완전 하이엔드. 벽지 우리나라 벽지 회사 중에 하이엔드급은 정말 얇은데 훨씬 짱짱한 짱짱해졌고 모서리도 그리고 이게- 탁 감기고. 네,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무늬에 대한 선호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벽지 회사에서도 수출용 물량을 별도로 만들더라고요. 외국에 수출하는 거는 오히려 무늬들이 되게 과감하고 크고 컬러나 이런 것들이 엄청 뭐랄까 과감한 것들이 별도 생산 라인이 있고 우리나라 건 되게 있는 듯 없는 듯 페인트 같은 것들. 보통 뭐 아트월이라고 그러나? 그거 할 때는 페인트를 해도 벽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 아토르도 벽지로 아토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 왜? 우리 엄마 집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어? 그랬었어. 거기만 부분만 다른 무늬의 벽지로 색깔이 달랐어. 해놨어. 네. 잘못했어. 맞아. 밋밋한 꽃무늬였는데 여기는 꽃무늬가 엄청, 세. 네. 분홍색 꽃무늬가 막 있어. 방에서도 그 이야기 많이 했다. 한 벽은 조금 이렇게 남자의 방은 뭐 네, 약간 어떤 컬러 초록색으로 하고 써주고. 분홍색으로 했다. 정말 고급 시장의 벽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종이를 이렇게 니트 뜨듯이 종이를 이렇게 어. 꼬아가지고 만드는 지사지들이 정말 그 숨 쉬는 재료로 훨씬 더 고급 벽지로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장재 1위에서 5위까지 알아봤고, 윤 소장님이 이것들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거는 뭐예요? 전 페인트요. 페인트. 역시 집이 페인트로 돼 있나요? 생각보다 고리타분해. 고정 환경이 최고야. 나는 모르는 거고. 나는 되게 유연해. 페인트에 대한 소견은 더 말씀해 주시죠. 어때요, 페인트 해보니까? 한번 또 작업 안 했어요? 집 지으시고. 1층은 인테리어 다시 하면서 했는데 페인트가 그냥 질리지도 않고 바탕이 되는 거여서 감독님은 이 5개 중에서 어느 거 개인적으로 선호하세요? 저도 완성도로 봤을 때는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여기 메뉴판이 다양하지. 아니, 개인적으로, 개인의. 본인이 직접 시공하니까 네. 보기에는 분체동이 좋거든. 네. 근데 자기가 네. 이 말을 꺼내면 자기가 하는 현장을 다 분체동을 해야 되잖아. 그런 게 그럴 수는 어딨어. 없으니. 그런 게 어딨어. 이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건데. 개인적인 저는 선호인데. 당연히 도장의 가능성이나 뭐 컬러감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좋은데 아, 그렇구나. 근데 요즘은 사실 벽지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네, 벽지가 새로 나오는 것 그걸로 아까 전에도 수 말씀드렸지만 새로 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마감할 수 있는 방법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매력이 보는 있구나. 게 되게 매력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벽지도 되게 흥미로운 재료라고 생각해요. 내부 자재는 이 정도로 정리를 했고, 저희가 다음번에는 지붕재를 좀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붕재를 한번 준비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큰 이제 포부는 여기에서 이제 말을 했던 자재들의 대표 회사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 한 분씩 모시고 이렇게 자재도 직접 여기 와서 소개도 하면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많이들 좀 연락 주세요, 자재 회사. 그 자재 모실 좋아요. 거면은 논현동에 하몽 한번 좀 모셨어요. 아, 거기 진짜 좋은 자재들 많은데 그렇죠. 그분들 올까? 편집샵이에요. 그런들 올까? 좀 제발 좀 와줬으면 그러니까 좋겠어. 한번 네, 연락 드릴게요. 근데 이게 하나 들 때마다 이 진짜 무슨 이 마룻바닥 피스 한 조각 샘플로 드는데 아이폰 하나가 이렇게 들리는 거. 많이들 좀 저희 채널에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드리면 좀 받아주세요. 내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에서는 그 댓글을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시멘트 관련된 거죠? 맞지? 시멘트의 오염 관련돼서는 예전부터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게 과연 한국의 시멘트가 정말 괜찮은 시멘트인지 뭐 그런 거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집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멘트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기사를 찾아보다가 우리나라 시멘트랑 중국 시멘트를 비교하는 거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과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들이 갖고 계신지 궁금하시다고 그래서 목조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네. 이거는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